소비자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이름이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한 신종 범죄에 쓰이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과 대구 신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이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과 이전하고 남은 땅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조항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한전과 전력자회사들의 출연금 삭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전 측이 에너지공대에 올해 3분의 1 가까운 출연금을 축소하겠다고 통보해 연구시설 규모 축소와 학사 일정 차질이 우려됩니다.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이 반년째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하면서 임금도 36억 원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사측이 다음 달부터 직원의 절반에 이르는 130명을 구조 조정하겠다고 예고하자 직원들은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요즘 시장이나 카페, 식당 등에 가면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이름이 적힌 팻말들이 자주 눈에 띄는데요. 소비자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정보지만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한 신종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통장 협박이라는 신종 피싱 수법입니다. 사기범이 타인의 계좌로 피해자에게 소액을 입금하고 보이스피싱이라며 허위 신고를 해 피해자의 전체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이를 빌미로 수백만 원의 돈을 요구하는 범행입니다. 업무상의 이유로 계좌를 자주 노출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주로 범죄의 표적이 되다 보니 정부도 지난 2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트럭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직접 현금으로 이제 계좌 이체를 받기 위해서 계좌를 노출해 두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 같은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한 경각심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실제 광주 시내의 한 시장을 돌아봤는데 대부분의 상인들이 이름과 계좌,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름하고 계좌가 적혀 있어요. 모두 공개로 다 있고. 국민들이 약간 원하는 어떻게 전화통화하는 범죄에 연루되는 순간 짧으면 하루, 길면 수개월 동안 모든 계좌가 막히는 만큼 사업자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기범에게 돈을 보내도 지급 정지 해제가 불가능하고 돈을 되돌려받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저희는 바로바로 나가고 들어오고 그런 하루만 안 되더라도 타격을 주죠. 고객님들이 편히 이용을 하고 그거는 좋은 건데 이걸 이제 또 악용이 된다고 한다는 게 좀 난감하죠. 금융당국은 수상한 명의로 돈이 입금되는 즉시 이를 금융기관에 알리고 사기범에게 별도의 돈을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아울러 정부도 통장 협박이 입증된 경우 전체 계좌가 아닌 잘못 들어온 돈에 대해서만 일부 지급을 정지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쌍둥이 법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이 나란히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입법 취지와는 달리 광주 특별법이 대구 특별법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형길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입니다. 대구 신공항의 경우 공항이 생기면 이주해야 하는 지역민들에게 직업훈련과 대체토지 알선 등 생계 지원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주정착 지원금 세대당 1,500만 원, 생활안전지원금 1인당 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광주특별법 시행령은 이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또 이전하고 남은 땅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조항도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는 이전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면 기존 부지 개발 계획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현 공항 부지에 공공시설보다는 돈이 되는 아파트, 상업시설로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 신공항은 이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광주와 대구 모두 얼마를 국비로 지원할지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원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바뀔 수 있고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도 높습니다. 광주시는 개발계획 강제 변경은 삭제하고 재정 지원은 변경,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은 신설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도 예비 후보지 선정과 이전 지원 사업 수립 시 관할 도지사와 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무 지원 사업 포함 예타 면제, 지원 사업 조기 시행이 가능토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에 대한 의견 수렴은 다음 달 27일까지입니다.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재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한 달 지역의 정치력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한전과 전력자회사들의 출연금 삭감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전 측이 에너지공대에 올해 3분의 1 가까운 출연금을 축소하겠다고 통보한 걸로 알려졌는데 연구시설 규모 축소와 학사 일정 차질이 우려됩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개교한 한국에너지공대는 3단계에 걸쳐 오는 2025년 말까지 캠퍼스를 조성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행정 강의동과 데이터 센터 등 핵심 시설들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 2,468억 원의 절반이 넘는 1,358억 원이 시설비로 책정된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올해 전력그룹사 출연금 1,588억 원의 30%를 삭감하겠다는 뜻을 에너지공대 측에 통보했습니다. 시설비는 한전 등 전력그룹사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돼 있기 때문에 결국 캠퍼스 조성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공대 측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초기 연구 인프라 구축에 지장이 생기면 대학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학이 외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결국 학생들의 교육과 학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공사 일정을 연장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체 공사 규모를 축소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조만간 한전과 에너지공대를 방문해 출연금 축소 문제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대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도 의회 의대유치 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의대 신설 없는 의대 정원이라는 정부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없는 단순한 정원 확대는 공연불에 불과하며 지방의 의료 체계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현실과 최소한의 의료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도민의 호소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의 생산 라인이 반년째 가동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영난 때문에 임금 36억 원이 밀려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 사측이 다음 달부터 직원의 절반에 이르는 130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예고하자 직원들은 반발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영안정, 쟁취하자! 경영안정, 쟁취하자! 반년째 생산라인 가동이 멈춘 가전제품 생산업체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측이 당장 다음 달부터 노동자의 절반에 달하는 130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밀린 체불임금만 36억 원에 이릅니다. 참다 못한 노동자들은 상여금을 비롯한 체불임금 지급과 4대 보험 납부, 구조조정 계획 철회 등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4대 보험을 안 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어디 가서 신용카드 하나도 제대로 만들 수가 없고 대출도 받을 수가 없고 회사를 잘린다라는 그런 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 심정은 하늘에 붕 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위니아전자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악화로 대규모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90% 이상 감소했고 지난해 영업 손실액은 115억 원에 달한다는 목소리입니다. 도저히 이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심각한 상황이어서 고강도 저희가 경비도 절감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부족이어서 구조 혁신을 좀 해서
경영 위기의 원인은 해외 시장 경쟁력 약화와 내수용 신모델 판매 실적 부진입니다. 위니아전자는 결국 지난해 중국 현지 생산 공장을 철수한 데 이어 멕시코 생산 공장마저 매각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유위니아는 현재 멕시코 생산 공장을 매각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르면 오는 7월 매각 후 확보한 자금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구조조정을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천막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광주의 미분양 주택은 소폭 감소했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미분양 주택은 560호로 2달 연속 소폭 감소한 반면 준공후 미분양은 238호로 한 달 새 26% 증가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광주의 주택 인허가 건수는 19호에 불과해 지난해 4월보다 95% 적었습니다. 프로축구 시민구단 광주FC의 경영본부장 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올해 초 광주FC의 경영본부장으로 채용된 임모 본부장이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조차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채용 과정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구단주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에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12일 체포 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데 이 가결과 부결을 놓고 친명과 비명의 계파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6천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이 의원은 같은 목적으로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 동의안을 놓고 친명과 비명계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자 민주당은 오는 12일 표결에 대해 자율투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명계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무리한 수사라는 입장이지만 비명계는 부결될 경우 당이 또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계파 갈등이 아닌 구속영장의 적합성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파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국회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고요. 이번에 가부 결정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돈봉투 사건과 코인 사태, 강성 지지층 논란과 체포 동의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악재가 끊이지 않으면서 텃밭인 호남의 지지마저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양 위원장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정상적으로 수임계를 내고 변호 활동을 해왔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음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전형적인 정치적 탄압이자 망신주기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 1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흥지원은 지난해 9월 장흥군의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게 의례적 행위로 볼 수 없지만 해당 행위가 당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형량이 확정되면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현금을 뿌린 지역농협조합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여러 명에게 모두 3천만 원의 현금을 뿌린 혐의로 장성의 지역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전달한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갑상선암이, 전남에서는 폐암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광주전남 지역 암센터와 광주전남 지역 암 등록본부가 발표한 2020년 암 발생률 및 생존율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광주전남 신규 암 환자 수는 전체 16,905명이었으며 광주는 갑상선암이, 전남은 폐암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광주의 신규 암 발생률은 2009년 이후 1.7%씩, 전남은 2010년 이후 2.1%씩 감소하는 등 광주 전남 신규 암 발생률은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전남 지역의 마늘 수요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당 김화진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올해 마늘 생산량이 평년 대비 대폭 증가해 오는 6월 수확기를 앞두고 소비 부진과 재고 누적, 그리고 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들이 시름에 잠겨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수익금 33억 원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인재육성기금에 20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10억 원, 그리고 복지기동대 지원금에 3억 원을 써달라며 기탁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순이익의 10%를 도민 수혜 사업에 기부하고 있습니다.